아, 그 전날 부산에 가? 그거 같아. 그럼 너는 24일날 못 오니? 확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 기다리는데 또 안 오면은 선생님만 안 패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24일 승아 어려울 것 같고, 맞지? 24일은 가능한데 22일. 22일은 뭔데? 22일이요? 저 병원 아, 무슨 병원 가? 엄마.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영상 촬영해줄게. 22일은. 네. 24일 상관없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동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빨리빨리 갈게요. 중요한 것만 빨리 보고. 자,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될 때 우리 수동태를 쓰죠. 주어가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pp의 형태를 씁니다. 이걸 수동태라고 하는데,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느냐?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을 기본 형태로 쓰죠. 얘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be 플러스 pp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가 되죠. 이렇게 바꾸는 게 기본적인 수동태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자, by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문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볼게요. 자, 요거 두 번째 볼게요. The advertisement was produced by movie director. 그 광고는 제작한 게 아니라 제작된 거죠. 영화 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고요. 자, 중요한 것. 요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수동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목적어를 주어로 올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타동사는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자, 암기사항들입니다. 일단 자동사 arrive 도착하다,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happen 발생하다, belong 어디에 속하다, 이런 말 전부 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인데 수동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게 별표예요. 가지다라고 쓸 때 소유를 나타내는 have, 그 다음에 resemble 닮다, lack 부족하다, 이거 별표. 왠지 부족하게 되다, 뭔가 수동태 느낌이에요. 수동태 쓸 것 같은데 안 씁니다. 자, fit 적합하다, suit도 적합하다, 어울리다. 수동태 쓰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쉬워서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옆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3형식의 수동태는 쉬워요. 중요한 거는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요 페이지가 중요한데, 4형식은 목적어 두 개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를 주어로 쓸 수 있을까? 간접. 뭘로 주어로 쓸 수 있을까? 간접 목적어 둘 다 씁니다. 어느 한 놈만 쓰는 거 아니에요. 4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 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4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형태를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형태를 쓸 수도 있는데, 먼저 여기에 있는 내용 별표 칩니다.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에서는 간접 목적어 앞에 별표 전치사 to나 for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 별표입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요거 간접 목적어죠. 간목은
쉽습니다. 얘는 주어로 오면요 그냥 주어로 오고요. 얘가 B 플러스 PP가 되고요. 얘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by 행위자가 됩니다. 자, 해석을 보면요. 얘는 누구누구에게고요. 얘는 무엇무엇을이죠. 그래서 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면 되게 자연스러워. 예를 들어서 나는 주었다 다윤이에게 뭘 주었어? 책을 주었어. 그러면 다윤이는 받았다 책을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 이런 문장은 쉬운 문장이야.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고 일반적인 문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쉽습니다. 그대로 목적, 간접 목적어 빼고 직접 목적어 내려오면 되는데 두 번째 형태가 곤란합니다. 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그러면 얘는 주어 내려오고요. 동사도 B 플러스 PP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놈이에요. 이 간접 목적어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얘는 전치사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전치사는요. 자, to, for를 가지는데 얘는 어디서 많이 봤어? to를 쓰는 동사 give, send, tell, show, lend, blah blah. for를 쓰는 동사 make, buy, build, find, cook.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뭐지 얘네들? 얘네들은 뭐냐면 사형식의 삼형식 변환 때 쓰는 전치사하고 동일합니다. 이해되죠? 선생님은 주로 for만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for를 쓰는 동사들은 얘네들은 전부 다 엄마가 해주는 거야.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는 동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샀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찾았어.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가 찾아줘요. 엄마가 요리해주죠. 전부 다 엄마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기억이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to나 for를 쓰는 얘네들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뒤에 가서 by 행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The coach 주어, gave 주었습니다. 그에게 간접 목적어 some advice 직접 목적어 그에게 조금의 충고를 주었는데 그러면 얘가 오면은 그는 was given 받았어. 약간의 충고를 코치에 의해서 해석이 괜찮죠? 얘가 좀 이상해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어색합니다. 자, 그 충고는 주어졌어 그에게. 여기에 to가 들어가죠. 맞죠? 충고가 주어로 오고 주어졌어 was given이 되고요. 힘이 아니라 to 힘이 되는 거야. given은 to를 쓰는 동사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코치에 의해서.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들 때 쓰는 전치사를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자,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일단 기본형부터 쓰겠습니다. 얘가 지워도 되죠? 다 적었으면 지웁니다.
자, 오형식을 쓰면 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죠. 기본 형태는 그래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얘가 be 플러스 pp가 되고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날아와서 보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by 행위자가 되죠. 요게 1번 쉬운 버전입니다. 이지한 거. 대부분의 오형식의 동사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봅시다. The student elect Eric student union president. 자, 학생들은 뽑았습니다. 에릭을 학생회 회장으로 뽑았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에릭은 주어가 되고요. was elected 선출되었다. 학생회 회장으로 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문제는 언제나 오형식에 자주 나오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는요, 목적격 보어로 누가 올 수 있냐 하면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 동사 원형이 오면요, 이 동사 원형을 수동태로 바꿀 때 그냥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요, to 부정사를 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주어 나오고요. 여기에 나오는 게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예요. 얘네들은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다양하죠. 사역동사는 뭐가 올 수 있니? 원형. 혹은? 투부정. 아. 아니, ing. 네? 아니죠.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자 따로 쓸게요. 자,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야. 첫 번째 동사 원형, 두 번째 pp. 수동일 때 pp를 써. 그치?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어지게 만들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한 번에 쓸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어로 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동사 원형, 두 번째 ing, 세 번째 pp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여기에는 절대 뭐가 못 와요? to는 to 부정사는 안 돼요. 원래 안 되죠. 그치?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오는 사역동사는 준사역동사밖에 없어. 얘네들은 절대 못 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수동태가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수동태가 되면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이 지각동사든 사역동사든 뭐든지 간에 그냥 be 플러스 pp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주 쉬워요. 그러면 남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내려와야 되잖아. 동사 원형 pp 이런 애들이 내려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사가 내려오면 얘랑 얘랑 겹치는 거야. 얘 동사죠. 그런데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면 동사에다가 동사가 또 나오는 격이 돼버리는 거야.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중간에 목적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얘네들이 내려오면요, 여기에 얘네들이 내려오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자 1번일 경우에는 1번 동사 원형일 경우에는 다 to 부정사로 바뀝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예요. 2번,
뭐 pp나 ing나 전부 다 그대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왔던 pp는 pp 그대로 오고 ing는 ing 그대로 오는데 동사 원형만 뭐가 된다? 투부정사가 된다. 이거를 여기에서 조금 어렵게 설명해놨어.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동사 원형은 수동태에서 투부정사로 쓴다.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현재 분사인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ing는 그대로 내놓는단 말이죠. 자, 예문 하나 봅시다. The bus driver made the passenger wear a mask. 버스 운전사는 만들었습니다.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사역동사죠. 바꾸면 승객들은 was made 만들어졌어 to wear 마스크를 쓰도록이지. 자, 경찰은 보았습니다. 미아가 working 걷고 있는 걸 보았어. working이니까 working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단원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 다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수동태의 다양한 형태 있죠? 암기입니다. 전부 다 암기.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주의해야 할 수동태 있죠? 요거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포인트 3번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 포인트 4번을 봅시다. 이거 지워되니? 네. 좋습니다. 필기 되게 예쁘게 하지 않았니? 완전. 맞지? 마음에 들었어. 이게 필기가 잘 된 날이 있어.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를 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쉽습니다. 동사구 수동태라는 거는 수거로 된 거 있죠. look after, 뭐 look into, take care of 이런 애들. 자, 부사나 전치사를 포함한 동사구는 수동태로 만들 때 그냥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run over는 요거 하나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냥 be 플러스 pp 만들고 전치사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는 말이야. 얘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거 두 개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문의 수동태. 명령문의 수동태입니다. 자, 명령문은요 일단 주어가 없습니다. 그죠? 주어가 없고 그냥 뭐뭐 해라 이 말이잖아. 그지? 근데 수동태는 뭐뭐 해라.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어라. 이 말은 어떻게 하니? 수동태를 만들면 어떻게 되긴? 나는 밥을 먹게 되었다 이런 말이지. 밥을 먹어라. 뭐 예를 들어 승아야 밥 먹어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승아는 밥을 먹게 되었다. 밥을 뭐 먹힘을 당했다 이런 말은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문헌체에서는요 let 목적어 be 플러스 pp 형태로 명령문의 수동태가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이야? 그치? 써봅시다. 일단 명령문은요 어떻게 쓰죠? 주어가 있나요? 없죠? 자, 주어가 없습니다. 명령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명령문은요 주어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바로 뒤에 뭐가 옵니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죠? 수동태가 되면요 뭔가 이상해져요. 얘가 주어로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밥이 먹혀졌다 이거 평소문이잖아. 그치? 밥이 먹게 되었다. 뭐 먹혀지 나는 밥을 먹었다가 나는 밥을 먹게 되었다. 이게 약간 명령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 명령의 의미를 넣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역동사야. 사역동사가 명령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let을 넣은 게 사역의 의미를 넣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뭐를 하냐면 요 맨 앞에다가 let을 넣는 거야. let. 여기에다가 let을 넣어요. let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를 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뒤로 가져갑니다. 동사가 뭐? 얘가 be 플러스 pp가 되는 거야. 이 동사가 이렇게 be 플러스 p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가 주어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가 아니라 사역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해니? 그래서 let 했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되어지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follow, 자, 따르세요. the rule, 규칙을요. 자, 뭐 하는 거? to protect environment. 자, 따르라 규칙을. 뭐 하는 규칙? 뭐 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죠. 자, 규칙을 따르라는 말인데 let을 하나 박아두고요. 규칙이 이렇게 오고 follow가 be followe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let 뭐뭐 해라 규칙이 따라지게 만들어라 이 말이지. 우리는 이런 말을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한글에서는 규칙이 뭐 지켜지게 만들어라 이런 말 잘 쓰지 않죠. 우리 수동이 어색한 나라라서. 하지만 얘네들은 씁니다. let을 먼저 박아주고요.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부정명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명령도 다 생각을 해봅시다. 부정명령은 여기에 don't를 넣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don't 나오죠? 부정명령도 don't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부정명령의 경우에는 여기에 그냥 don't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자, 마지막 목적어가 대신 절의 수동태. 얘는 우리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미 해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 It is blah blah 대절 혹은 대절 blah 아니 이게 아니지. 자, 요런 거 예문을 먼저 볼게요. People say that 사람들은 대디아라고 말한다 이런 거 있죠. 뭐뭐라고 전해진다 이런 거. 사람들은 이런 this young species originated in East Africa 자 라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뭐뭐라고들 한다 이런 말인데 목적어가 대절이야. 이 목적어가 대절인 수동태는 쉬운 버전과 쉽지 않은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써줄게요. 지워되니? 얘가 지금 썼을 때는 it is pp 대절이나 대절 주어 pp 투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말이 좀 어렵죠? 자, 형태를 봅시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죠. 자, 우리 대절이 나오면 대절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대절에 주어와 대절의 동사가 나옵니다. 요 대절의 주어 동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디아라고 대절의 주어가 동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버전은요. 여기에 있는 이 대절을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냥 통째로 가져오면 되는 거지. 이해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에 대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블라블라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대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가 되겠죠. 이 동사가, 그치?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이렇게 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대절인 문장 맨 앞에 있는 것을 영어권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지? 가주어를 써. 예를 들어서 that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이게 주어가 길다라고 생각해. 영어에서는 주어가 긴 걸 싫어하거든. 그 부분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거의 it을 써. 그래서 한 번 더 바꾸는 거야. 얘가 어디로 간다라고? 얘가
이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빈자리에는 슝 빈자리에 가짜 주어 is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 it이 들어갔죠? it. 다음에 be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동사가 여기로 내려와서 be 플러스 pp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냥 대절이죠.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는 그대로 내려왔어. 이 동사만 그냥 be 플러스 pp로 바뀐 거야. 근데 왜 이 주어 it이 나왔냐? 요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면 돼. 원래 얘가 목적어 덩어리로 왔는데 너무 앞에 있으면 좀 그러니까 뒤로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예문 하나 봅시다. 이렇습니다. 자, 얘가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가짜 주어 is 넣었어요. 그래서 뒤로 바로 내려간 거야. say가 is said가 된 거야. 대이하라고 전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얌은 뭐지 고구마 같은 거야. 이 고구마 종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전해지는데 두 번째 버전이 이제 어렵습니다. 두 번째 버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됐죠? 첫 번째 버전이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입니다. 자, 두 번째 버전을 얘를 한 번 더 쓸게요.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요렇게 대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하냐면 이 대절에 있는 주어 동사를 활용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여기에 있는 주어를 일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사가 be 플러스 p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사가 그냥 내놓으면 안 되겠지. 동사랑 동사가 겹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때는 뭘로 바뀐다 그랬지? 아까 전에 오형식에서 오형식. 동사가 내려오면 좀 겹치면 안 되니까 동사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로 쓰인 그렇죠.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가 투부정사가 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절에 주어 나오고 be 플러스 pp 나오고 투부정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투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자, 블라블라.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봅시다. 보니까 대절의 주어가 this, yam, species,가 주어고요. 대절의 동사가 originated이야. 자, 얘가 주어로 오겠죠? 이렇게 주어가 됩니다. This yam species. 이 고구마 종은 동사 say가 그대로 is said, be 플러스 pp가 됐고요. 여기에 나오는 originate가 to 부정사가 돼야 되는데 과거형이죠. 과거형은 to have pp야. 그래서 to 부정사 두 가지가 됩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플러스 have pp가 돼.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요.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는 문제를 좀 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풀라고 되면 어렵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요래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숙제로 내겠습니다. 자, 잠시 불 켰습니다. 오,